에스더 1장.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부터 구스에 이르기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렸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도성 수산에서 왕위에 올라 제국을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 제국의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 모아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하여 페르시아와 메대 전 지역의 군대 지휘관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이 모두 잔치에 참석했다. 무려 180일 동안 계속된 잔치를 통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왕국의 엄청난 부요와 왕실의 눈부신 영화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이 같은 잔치 기간이 끝나자 이어 아하수에로 왕은 수산 도성에 사는 모든 백성을 위해 그들의 신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초대하여 궁중 앞마당에서 7일 동안 계속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궁중 앞마당에는 흰 실과 자줏빛 털실로 짠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에 달린 은고리에 흰 실과 보랏빛 실로 꼰 끈으로 매달았다. 무늬돌, 흰돌, 옥모석, 검은 돌 등을 섞어 깐 마당에는 금과 은을 입힌 수많은 의자들이 길게 배치되어 있었다. 왕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술은 아주 넉넉하여 떨어질 줄을 몰랐고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든 것으로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 다양했다. 잔치 기간 동안에는 왕의 특별 명령에 따라 손님들은 어떤 궁중의 음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많이 마시든 적게 마시든 누구든지 각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었다. 그리고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자들만을 위하여 따로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 마지막 1회째 되는 날 술을 거나하게 마신 아하수에로 왕은 기분이 좋아져서 자기 곁에서 항상 시중드는 7명의 내시, 곧 무후만, 비스다,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그리고 가르가스를 불러 명령하기를 왕후 와스디를 이리로 불러오되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 하였다. 왕후가 미인이었으므로 왕은 아름다운 왕후를 백성들과 대신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내시들이 왕의 명령을 왕후에게 전달했지만 왕후 와스디는 왕 앞으로 나가기를 거부했다. 그러자 왕은 화가 나서 분노가 불길처럼 치솟아 올랐다. 아하수에로 왕은 즉시 법을 잘 아는 현인들과 이 문제를 의논했다. 아무리 왕이라도 법과 재판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에게 반드시 자문을 구하는 것이 궁중의 관례였기 때문이다. 당시 메대와 페르시아에서 왕을 가까이 모신 7 대신들은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그리고 무무간이었는데 이들은 그 나라에서 가장 벼슬이 높은 고위층 인사들로 왕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나누는 자들이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나는 내시들에게 왕후 와스디를 내 앞으로 데려오라는 명을 내렸지만 왕후는 내 명에 따르지 않았소. 나라의 법에 따른다면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옳겠소? 그러자 무무간이 왕과 대신들 앞에서 대답했다. 와스디 왕후는 왕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왕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까지도 잘못된 선례를 보이신 것입니다. 왕후의 행실은 이 나라의 모든 여자들에게 조만간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에게 왕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셨는데도 왕후는 나가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부터라도 메대와 페르시아의 모든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실에 관해 전해 듣고 왕후를 따라 기고만장하여 자기 남편들에게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들의 멸시와 남편들의 분노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나라가 온통 어지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러한 어명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률로 정하여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왕께서는 왕후보다 더 훌륭한 여인을 택하여 그녀를 새 왕후로 삼으시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이러한 왕의 칙령이 광대한 이 제국의 방방곡곡에 선포되면 존귀한 집에서부터 비천한 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집안의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한층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나머지 대신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왕은 무무간이 제안한 대로 즉시 집행하였다. 그리하여 왕은 제국의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는데 각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쓰는 말로 조서를 내려 명하기를 남편이 자기 집안을 주관해야 하며 또한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의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였다. 2장. 그 후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다시 생각났다. 왕은 와스디에게 내린 처벌이 마음에 걸렸다. 왕을 모시는 시종들이 그런 낌새를 즉각 알아채고 왕에게 아뢰었다. 왕께서는 왕을 모실 젊고 예쁜 처녀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왕께서는 제국의 모든 지방에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그 지방의 젊고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두 뽑아 도성 수산의 후궁으로 보내도록 명하십시오. 그런 후에 궁녀들을 맡아 돌보는 왕의 내시 해계의 관리 아래 그녀들을 두시고 또한 그녀들에게 온갖 화장품을 내리셔서 각자 최대한 아름답게 꾸미도록 하십시오. 그런 후에 그녀들을 왕 앞으로 하나씩 나오게 하셔서 그때 왕의 마음에 드시는 처녀를 골라 와스디 대신에 새 왕으로 삼도록 하십시오. 왕은 이 제안을 좋게 여기고 그대로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편 그때 수산 도성에는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야일의 아들로 시므이의 손자이며 기스의 증손이었다. 모르드게의 증조부인 기스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여구냐 왕과 함께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올 때 함께 잡혀온 사람이었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닷사라고도 하고 또 에스더로도 불리는 사촌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의 몸매와 용모가 무척 아름다웠다. 그녀의 부모가 일찍 죽는 바람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아 곱게 기른 터였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온 나라에 반포되자 각처의 많은 처녀들이 뽑혀 수산 왕궁으로 불려들어와 해계의 관리 아래 놓이게 되었다. 모르드게의 사촌 누이 동생인 에스더도 뽑혀 왕궁으로 들어와서 궁녀들을 맡아 돌보는 해계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많은 처녀들 중 에스더는 처음부터 해계의 눈에 띄었고 그래서 해계는 에스더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다. 해계는 에스더에게 온갖 화장품과 좋은 음식을 마련해 주었고 궁궐에서 뽑힌 7 시녀를 그녀에게 붙여 시중들게 하였으며 또한 후궁에서 가장 좋은 곳에 머물게 했다. 그때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 배경과 친척 관계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이미 에스더에게 그렇게 하도록 일러두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그리고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후궁 뜰 앞을 서성거렸다. 후궁에 모인 처녀들은 정해진 규례대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가기 전에 12달 동안 정성껏 몸단장을 하게 되어 있었다. 처음 6달 동안은 규정에 따라 모략기름으로 몸을 가꾸고 나머지 6달 동안은 온갖 향수와 화장품으로 몸을 다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처녀가 원하는 대로 의복과 장식품을 마음대로 골라서 한껏 미모를 갖추고 후궁에서 대궐로 들어갔다. 처녀들은 저녁에 대궐로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에 왕의 후궁들을 돌보는 내시 사하스가스가 관리하는 별궁으로 갔다. 이렇게 되면 왕이 특별한 호감을 갖고 그 처녀의 이름을 다시 부르지 않는 한 다시는 왕에게로 나아갈 수 없었다. 마침내 모르드게의 숙부 아비하일의 딸이자 모르드게의 양녀로 자라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들을 돌보는 내시 해계가 정해준 것 외에는 특별히 따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녀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모두 감탄했다.
에스더가 대궐의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간 때는 아하수에로 왕 7년 열째 달, 곧 데벳월이었다. 에스더를 보자 왕은 다른 모든 처녀들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했다. 왕이 보기에도 에스더가 다른 처녀들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왕은 마침내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에스더를 왕후로 삼았다. 그리고 왕은 나라의 모든 귀족들과 신하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새 왕으로 뽑힌 에스더를 위한 잔치였다. 왕은 이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지방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또한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푸짐한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왕이 두 번째로 전국의 처녀들을 다시 소집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모르드게는 왕궁의 대문을 지키는 일을 했다. 이때까지도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 배경이나 친척 관계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라고 일러두었기 때문이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된 다음에도 옛날 양녀로 자랄 때와 똑같이 모르드게의 가르침을 계속 따랐다. 어느 날 모르드게가 왕궁의 대문에 앉아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왕에게 불만을 품고 왕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엿듣고 즉각 왕후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에스더는 그 같은 사실을 모르드게의 이름을 대면서 왕에게 말했다. 왕은 곧바로 그 음모 사건을 조사하라고 명했고 보고된 내용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자 두 내시를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일기에 전부 기록되었다. 3장 이런 일들이 있은 후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중용하여 다른 모든 대신들보다 그를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궁의 문에서 일하는 모든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은 모두 그렇게 했지만 오직 모르드게만은 무릎도 꿇지 않았고 엎드려 절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궐문에서 일하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째서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이오? 대궐문을 지키는 왕의 신하들이 날마다 타이르고 설득해도 모르드게가 끝까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자 마침내 그들은 이 사실을 하만에게 일러 바쳤다. 이전에 모르드게가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으므로 유다 사람으로서 그의 그런 행동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두고 볼 속셈이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엎드려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몹시 화가 났다.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 나서는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제국에 살고 있는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모르드게와 함께 모조리 죽여 없애기로 작정하고 묘안을 짜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하만의 사람들은 유다 사람을 모조리 쳐 죽여 없앨 날을 받으려고 하만 앞에서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시기를 정했다. 제비를 뽑은 결과 그 시기는 같은 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이었다. 그 후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왕이시여, 지금 왕의 나라 안에는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아주 유별나서 남과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의 관습은 다른 민족들의 것과 달라서 심지어 왕의 법조차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민족을 그대로 두시는 것은 왕께 하등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왕께서 이 일을 좋게 여기신다면 그 민족을 모조리 없앨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은화 1만 달란트를 왕께 바쳐 왕실의 재정관리인에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던 인장반지를 빼내어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좋소. 그 돈도 그대 것이니 그대가 갖도록 하고 그 민족도 그대가 좋을 대로 처리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첫째 달 13일에 하만은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하였고 서기관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조서를 만든 후에 제국 전역의 각 지방 총독들과 각 민족의 우두머리들에게 그 조서를 보냈다. 이 조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으며 거기에 왕의 인장반지가 찍혀졌다. 왕의 조서는 특사를 통하여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지역 곳곳에 전달되었는데 그 조서의 내용은 이러했다. 올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페르시아 제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조리 죽여 없애고 그들의 재산을 모두 약탈하여라. 이 조서의 사본을 전달받은 각 지방의 총독들은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들에게 알렸고 그들로 하여금 그날을 미리 대비하도록 했다. 왕명을 받은 특사들은 말을 타고 각처로 급히 달려나갔고 그리하여 그 조서는 이내 수산 도성에도 나붙게 되었다. 이때 왕은 하만과 함께 술자리에 앉아 즐겁게 마시고 있었지만 그 조서로 인해 수산 도성은 크게 술렁거렸다. 4장.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는 아무도 궁궐의 대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궁궐 대문 밖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다. 왕의 명령이 담긴 그 조서가 도달하는 대로 각 지방에서도 유다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터져나왔다. 왕의 조서를 전해들은 유다 사람들은 저마다 굵은 베옷을 입은 채 금식하면서 땅을 치며 크게 울었고 머리에 재를 뒤집었었다. 에스더의 하녀들과 내시들은 대궐 밖에서 울부짖고 있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에스더에게 알렸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에스더는 크게 괴로워하고 걱정하면서 모르드게가 갈아입을 좋은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새 옷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기 시중을 드는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 그를 모르드게에게로 보내면서 무슨 일로 모르드게가 그토록 슬퍼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오도록 명령했다. 하닥은 즉시 궁궐 앞에 넓은 광장으로 가서 모르드게를 만났다.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초지종 다 알려주었다. 덧붙여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는 대가로 왕실의 금고에 얼마만큼의 돈을 바치겠다고 약속한 정확한 액수까지 전부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수산 도성에 공포된 유다 사람 몰살 명령이 적힌 조서의 사본 한 장을 하닥에게 주면서 당부하기를 이것을 에스더 왕후에게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해 주시오. 이 사실을 왕후에게 꼭 알리고 에스더 왕후가 왕을 찾아가서 우리 동족을 살려달라고 왕께 직접 간청하라고 말씀드려 주시오. 하였다. 하닥은 에스더에게 돌아와 모르드게가 당부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에스더는 하닥을 다시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이렇게 전했다. 왕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궁전 안뜰로 들어가 함부로 왕 앞으로 나아가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법에 대해서는 모든 신하들은 물론이고 제국의 모든 지방 백성들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살 길이 있다면 그때 왕께서 자기 앞으로 나아오는 자를 향해 금으로 만든 호를 직접 내밀어 주시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의 말이 하닥을 통해 모르드게에게 전해지자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했다. 왕후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몰살을 당해도
자신만은 왕궁에 있으니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왕후께서 이런 순간에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킨다면 유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받아 살아남게 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망하고 말 것이오. 오늘날 왕후께서 이 나라의 왕후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런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소.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다. 가서 수산 도성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으시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해주십시오. 밤낮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그동안 나도 시녀들과 함께 똑같이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법을 어겨서라도 왕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죽게 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르드게는 즉시 동족에게로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일러준 대로 다 행했다. 5장. 사흘 동안의 금식이 끝나자 마침내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으로 갈아입고 왕궁의 앞마당으로 들어가 서 있었다. 때마침 왕은 보좌에 앉아 왕궁의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왕은 왕궁 안뜰에 서 있는 에스더 왕후를 보았고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올랐다. 왕이 손에 쥐고 있던 금홀을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와서 홀의 윗머리에 손을 대었다.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다. 오, 에스더 왕후여, 무슨 일이오? 내게 무슨 할 말이라도 있소? 소청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 그대에게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다. 왕이시여, 제가 오늘 왕을 위하여 잔치를 마련해 놓았으니 왕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면 오늘 하만과 함께 제가 차린 잔치에 와주셨으면 합니다. 왕은 즉각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왕후의 말대로 할 것이다. 어서 하만을 궁궐에 들라 하여라. 그리하여 왕은 하만과 함께 에스더 왕후가 베푼 잔치에 참석했다. 왕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에스더에게 또다시 물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내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요청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왕께 대답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간청은 이것입니다. 제가 만일 왕께 은총을 입었고 또 왕께서 기꺼이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면 저는 내일도 잔치를 베풀어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하만과 함께 제 잔치에 와주소서. 내일은 제가 왕의 분부에 따라 제 소원을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함께 왕후가 마련한 잔치에 참석한 그날, 하만은 크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궁궐을 나섰다. 그러다 궁궐 대문에서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속이 뒤집혀 버렸다. 대궐문에 앉아있던 모르드게가 자신을 보고서도 일어서기는커녕 몸을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만은 그런 모르드게에 대해 분노가 펄펄 끓어올랐다. 하지만 하만은 화를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하만은 자기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신에게는 재산도 아주 많고 아들들도 많으며 특별히 왕의 총애를 크게 받아 다른 대신들이나 귀족들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여러모로 자랑했다. 덧붙여 하만은 이렇게 자랑했다. 그것들뿐만이 아니라네. 오늘은 에스더 왕후께서 특별히 마련한 잔치에 왕과 함께 갔다네. 모든 신하들 중에서는 왕과 함께 오직 나 혼자만 초대를 받은 거라네. 그리고 왕후는 내일도 왕과 함께 잔치에 오라고 나를 초대했다네. 하지만 대궐문에 앉아있는 저 모르드게라는 유다 사람만 보면 이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않고 속이 뒤집혀버리니 그게 문제라네. 그러자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하만에게 말했다.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높이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운 뒤에 내일 아침 왕께 청을 드려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도록 하십시오.
그런 다음 왕과 함께 왕후의 잔치에 나아가 즐기도록 하십시오. 하만은 그 말을 아주 좋게 여기고 즉각 자기 집 앞마당에 장대를 세우도록 지시했다.